안녕하세요. ACRTV 강호석입니다. 이번 편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 세 번째 편인 노자 한비 열전입니다. 노자 한비 열전은 이 편도 마찬가지지만 두 분이 동시대 분이 아닌데 두 분을 같이 한 편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히 그 각각의 어떤 그 분야에서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약간의 어떤 그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두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그 노자라고 하는 분은 춘추 시대의 어떤 그 공자님과 비슷한 시기에 이제 사셨던 분, 초나라 분으로 나와져 있고요. 그다음에 한비는 전국 시대 말에 그 한나라 뭐 나중에 나오는 유방의 한나라와 이제 다른 나라인데 그 한나라의 어떤 왕손으로서 태어났던 분입니다. 이 두 분의 어떤 그 살아왔던 그 시대도 다르지만, 그다음에 사상적 체계도 분명히 다른데 한편에 둔 것을 보면 그 내용에서 조금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노자는 우리가 참 쉽게 접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공자만큼 익숙하게. 근데 그분의 어떤 사상적 체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습득하지 못해도 노장사상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노자와 장제에 대한 부분은 많이 언급되어 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노자라고 하는 분은 춘추 전기 때 초나라에서 태어나셨던 분이고, 그분의 어떤 학덕은 그다음에 지혜는 대단히 높아서 어떤 그 재상으로 초빙을 하려고 하는 시도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갖다가 표현이 버린 이유는 일반적인 어떤 삶에서 누리는 어떤 욕망의 추구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욕구라고 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인생에 대한 부분의 어떤 욕구를 최소화시키면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없고 몰라서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고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서 생기는 어떤 그런 커다란 의미의 어떤 삶을 사셨던 분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상으로 초빙을 했었을 때 거부하면서 말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어떤 재상이라는 주의가 대단히 출중하고 특별하지만 그 일시적으로 하나의 어떤 행사에 쓰여지는 어떤 소와 같이 좋은 어떤 치장을 하고 예쁜 추정을 하고 호화스러운 추정을 했지만 결국에는 재물로 소비될 수밖에 없는 그런 허탈한 어떤 상황들이 존재하니 나에게 그와 같은 어떤 험한 꼴을 당하게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지혜가 있다 하여 펼친다 해서 이 세상이 온전히 펼친 대로 되어올 수 있지 않다나 한다면 나 이대로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모든 인간이 갖고 내가 노력하면 그들도 나와 같이 될 거다라는 믿음보다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는 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각각의 한계가 있음을. 왜? 왕도 존재하듯이 신하도 존재하고 신하의 계층적으로 구분되고 평민도 존재하고 노예도 존재하는 것처럼 계층적 구분이 있거든요. 그 관계가 어떤 사상적 체계에 근거해서 정리가 될 수 없음을 그냥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 안에서 그들의 어떤 존재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전 투구를 하는 서로의 어떤 상스러운 상황에 놓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무소유 어쩌니 저쩌니 막 얘기하지만 대단히 위대한 일인데 위대한 일을 가볍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고귀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같은 편에 나오는 한 분이 더 계시는데 장제라는 분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 전국에는 어떤 노자 사상에 근거한 또 다른 장자 사상으로 변형시키면서 노장 사상 그리고 그 두 분의 어떤 사상적 체계를 도가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비슷한 연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배 비자가 한비자, 한비인데 한비자, 자자는 성인에게 붙이는 어떤 고유 명칭 같은 건데 한비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삼도, 근데 도가의 삶과는 다르지만 그분의 어떤 그 모습에서 약간은 중요한 어떤 그 동일점을 시사하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한비라고 하는 분은 그 전국시대 말에 그 육아의 어떤 그 성현들한테 그 스승으로 모시면서 많은 걸 배웠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순자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대표인데 그 순자라고 하는 분은 공자 맹자 사상을 이어받은 학자이고 자기 스스로 약간은 뭐 다르게 바라보면서 무슨 인간은 선악설을 갖다가 그러니까 선천적으로는 악하게 태어났는데 그 공부를 통해서 이게 선하게 된다라는 것을 펼쳤던 분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위에 계셨던 맹자님께서 인간은 선하다. 선성설을 갖다가 내세운 것을 약간 자기는 반대 어떤 주장을 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떤 제자로 있었던 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삭이라는 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이삭이라는 자가 그 한비의 어떤 삶의 커다란 역할을 하는데 이 한비라는 분은 그 전국시대 말 한나라의 어떤 서자 출신으로서 나름대로 학덕이 있는 그 학자로서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직위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을 필 수 있는 기회를 잡고자 노력했는데 그게 다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학식이 높다 보니까 그분이 저술한 어떤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다음에 칭찬도 하고 칭송도 했는데 그 중에 그 한 사람이 시황제수 있었습니다. 그 시황제의 입장에서는 그 한비가 쓴 책이 권력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신하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백성을 어떻게 대하고 군자는 어찌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어떤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처방전까지 내렸던 그런 어떤 그 책을 접하게 되면서 이 정도의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꼭 신하로 곁에 두고 나와 어떤 정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어떤 큰 뜻을 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보니 이 한비가 그 한나라의 어떤 그 자손이기도 하고 거기에 학자로 존재한다고 하는 걸 보고 아주 시황제 입장에서는 손쉽게 일을 처리. 사실 여기서는 뭐 시황제는 원래 이제 시황제는 아니었고 아직 통일 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영공인가 뭐 할 겁니다. 그 영공의 어떤 위치에서 그 세력을 넓히는 어떤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가 선택해서 취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한나라를 내가 취해서 거기에 그 한비까지도 내가 신하로 만들리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침략을 계획을 합니다. 이것을 한나라에서 듣고 그 발등에 불이 켜졌던 겁니다. 이건 도대체 힘도 없는 내가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다 보니까 한비가 그러면 제가 사신으로 가서 침략을 막고 설득을 시키겠다라고 간청을 한 후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순자 밑에서 동문서하겠던 이삭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이삭이라는 자는 그 여부리에 의해서 채용된 어떤 그 하급 관리인데 뭐 시종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붙어 다니면서 있는 어떤
부분인데 약간은 옆에 붙어 있던 자들이라는 게 무슨 약간 간사한 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어떤 일신을 영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에 의해서 만약에 한비가 오게 되면 자기가 받았던 위치나 권세가 해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보통의 그 좀 약간 소인배들 같은 경우는 어떤 대의보다는 소의에 자신의 개인의 어떤 욕심에 더 강하게 집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자도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신으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고 음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가 사신으로 왔고 우리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평을 취한다 해서 자가 진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는 않을 거다. 그 한나라에 의해서 한나라 왕족이기도 하고 한나라 신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국에는 한나라를 위해서 처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말고 이쯤에 가두었다가 돌려보내든지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사실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라고 간초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면 끝날 것인데 이자가 와서 뭐 설명을 하고 내가 견쟁을 안 나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그렇게 꼭 자기가 세웠던 비전과 맞지 않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옥에 가두지 라고 해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사람의 어떤 그 소인배들의 어떤 불안은 끝도 없는 것이 결국엔 그게 자기를 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깨를 냅니다. 깜빵에 넣었지만 혹시라도 시간이 지나서 왕이 변심해서 한비를 방면하면 자기가 더 위태롭게 되겠다 라는 생각에 그를 죽일 생각을 하는데 죽일 수는 없으니까 자살을 하게 꾸밉니다. 뭐 꾸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로 간 사람이 뭐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겠죠. 너가 여기서 살아 있으면 네 나라도 위험하고 너도 위험하다. 차라리 너가 여기서 지금 현재 누명을 쓴 거에 대해서 뭐 그냥 가서 그렇겠습니까? 무슨 간첩 이런 혐의로 집어넣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누명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참회의 형태로 죽음으로 한다면 너의 한나라는 온전히 유지될 거니 너의 희생으로 한나라를 살리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인전 감언이설로 꺼들었나.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한비가 본인을 스스로 죽입니다. 자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후에 영봉이 아까 우리가 이제 짐작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그 친구를 내가 한번 평가해보고 싶다. 나의 말을 듣고 가보게 했는데 너무 아깝다. 라고 해서 방면해서 오게 합니다. 근데 와서 확인해 보니까 벌써 며칠 전에 생을 마감했다고 하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취하고 싶은 신하도 모두 얻고 했으니까 침략을 해서 한나라를 갖다가 평정을 하고 마무리되는 듯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한비라고 하는 분이 살아있으면서 대단히 커다란 죄를 짓거나 남을 해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이 온전히 유지되지 못했던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비교했을 때 낫다라고 해서 그보다 더 오래, 그보다 더 넓게, 그보다 더 깊게 펼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못한 자는 그가 갖고 있는 악한 마음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모진 행위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은 경우에 어떤 증명이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도 그럽니다. 만약에 영공의 입장이고 나중에 세워질 진나라의 입장에서는 한비라고 하는 사람, 그 정도의 관리의 어떤 폐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어떤 마음의 씀씀이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일정 기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엔 그가 그 사회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여불이라고 하는 자도 있었고 여불이에서 최근 이삭이란 자도 있었고 다양한 어떤 그 진나라가 오래 유지되지 못하게 하는 그 썩어갈 수밖에 없는 썩은 그 골마 터진 것들이 골물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 안에 계속 그 덮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게 성질을 갖는 게 그와 같은 것들을 선천적으로 타고나다 보니까 한비 입장에서도 시대를 잘못한 것이겠지요. 만약에 그게 어떤 그 한참 후에 다른 왕에게 아니면 한참 전에 나름대로 어떤 전국 시대가 나름대로 유지될 때 각각의 어떤 7국이 5제국이 각국의 힘을 각자 펼치고 있었을 때 재상이었다 한다면 자기 어떤 그 능력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었을 텐데 시대가 전국 말에 그 시황제가 출현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시황제 곁에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현명하지 않은 그런 자들에 의해서 모함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리들이 어떤 폐해가 아니면 부패가 이루어졌었을 때 국가가 오래 존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염려해서 만든 책의 내용에도 그 부분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어떤 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안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대로 죽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인간이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상황이 변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유행수를 바라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실현될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도 또한 덜 실망할 수 있는 길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자와 그 한비의 그 내용을 읽으면서 어쨌든지 그 사기 열전을 다 끝마치게 된다면 한비자가 쓴 책이나 노자의 사상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차분히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그 한비자의 책은 노자 장자의 약간은 그 50, 60의 나이에는 읽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30대, 40대는 뭐 굳이 읽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인간이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자기가 스스로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초월한 것 같은 처신하는 게 그렇게 옳지는 않습니다. 사회된 행동도 하는 게 옳고 그 환경에서 치열하게 산 후 일정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노자와 장자께서 펼쳐셨던 내용을 공감하고 추구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비자는 그 초년이라도 꼭 읽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자신의 어떤 그 처신이 어떠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으로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내 능력만 잘 표현하면 돼. 라는 식의 어떤 처신은 나쁘지는 않지만 그게 오래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랑 같지 않고 그는 그의 삶을 살고 나도 나의 삶을 살다 보면 나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남의 삶을 침해할 수도 있고 충돌할 수도 있고 남의 삶이 남을 침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충돌의 지점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식대로 상대를 평가해서도 안 되고 상대 식대로 내가 행동해서도 아니고 내 행동과 상대의 행동에 대한 부분에 가장 적정성과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지혜를 키워야만 그 주변 사람들과 어떤 만약에 어떤 충돌되고 이해관계가 겹친다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 한비자가 쓴 책을 정독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대단히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이상으로 사기열전 3편 노자 한비 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